지난 취재 현장을 점검해보는 충남방송 신년기획보도. 오늘은 지난해 태풍과 우박에 피해를 입었던 예산의 사과 농가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세로 태안군수가 올해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구 감소와 세수 확보를 꼽았습니다. 극복 방안으로는 귀농 인구 정착과 해상 풍력 발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진 공동 육아 나눔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숙제 지도와 자녀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월세는 최대 23만 9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방송이 새해를 맞아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취재 그 후입니다. 지난 취재 현장을 다시 찾아가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해 태풍과 우박 피해를 입었던 예산의 사과 농가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링링이 강타했던 예산의 한 과수원. 당시 강풍으로 수확을 앞둔 사과의 절반이 떨어지는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4개월, 농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농민 이계원 씨는 태풍이 지나간 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과는 상품성이 떨어져 헐값에 팔거나 즙으로 가공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다행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떨어지지 않고 흠집만 난 사과는 보상을 받지 못해 평년 매출의 30%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남아있는 애들은 제값을 받지를 못하죠. 진짜 한 콘티도 제값을 받은 애가 한 콘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다 손해가 났죠. 그래서 완전 절망. 차라리 태풍에 100% 떨어졌으면 보험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지난 11월 갑작스레 우박이 쏟아졌던 과수원에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예산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태영 씨는 우박 피해를 입은 건 처음이었다며 막막했던 당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씨는 좌절하지 않고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기존 거래처와 단골 손님, 지자체 공무원들이 표면에 상처가 난 사과를 흔쾌히 팔아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박 피해 맞은 거는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빨리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안짝으로 해가지고 빨리 수확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거래했던 저희 단골들, 단골 애정 고객들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만은 특히 또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난해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면적은 예산에서만 1,900헥타르. 피해 금액은 29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가공시설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금년도 예산에 1,08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태풍부터 우박까지 견뎌낸 농민들. 새해를 맞아 희망을 갖고 다시 1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과 관련한 올해 군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올해 해결이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자립을 꼽았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에선 현재 인구 6만 3천 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등을 목적으로 매년 2,200명 정도가 태안을 찾고 있지만 이 중 20%가량은 정착을 하지 못해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며 마을 리더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갈등은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최소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마을의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만 모아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만 말씀을 드립니다.
손잡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상대방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군 수는 군 재정 자립도 역시 14%가 안 될 정도로 낮고 경제 기반도 취약하다고 스스로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사업을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해양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명품 해수욕장 육성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어민들이 어족 자원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기억에 140억인가요? 그 세수가 1년에 우리 태안군에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 태안군이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또 고용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세수 증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저런 게 없어서 사실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좋은 소재고 이게 하나의 어떤 모델이 돼가지고 울산도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군수는 서산과 연결되는 국도 38호선 연륙교 건설이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 인프라도 계속해서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바닷물의 채취에 대해선 주민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반대한다고 답했고 보령시와 대립한 해상교량 원산 안면대교의 명칭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요즘같이 방학 때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진시가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어시장에 위치한 공동 육아 나눔터. 평일 오전 널찍한 공간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여 놀이에 한창입니다.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부모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공간, 수유실 등 다양한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하루 평균 7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와요. 아기가 노는 걸 좋아하고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매일 오는 편이에요. 미끄럼틀 타고 자동차도 타고 거기에서 엄마 아빠 놀이도 해요. 자주 와요. 평일에는 애들이 유치원 갔다 오고 토일에 자주 오고 그래요. 책상과 의자, 각종 책들이 놓여있는 이곳은 송화급에 위치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학이나 방과 후 시간 동안 숙제지도와 자율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진 지역에 설치된 공동육아 나눔터는 모두 6곳.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나눔터는 송화급과 신평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간은 어시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나눔터엔 지도교사 1명이 배치돼 아이들의 안전관리와 학습 지도를 도맡고 있습니다. 관내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유해식 요리, 체육,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주제의 상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어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공동 육아 나눔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확대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전월세 임대료는 7에서 9%, 집수리 비용은 21%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중위 45%인 213만 7천 원 이하이면 월 임대료를 최대 23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기존 수급 대상인 4만 7천여 가구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을 전환하고 새로운 신청자는 소득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민선으로 치러진 서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현 전 서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이규현 당선인은 최장환 후보보다 16표 많은 90표를 얻어 54.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서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투표는 지난 5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전체 선거인당 171명 가운데 164명이 참여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서산시 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전 세종과 내포 신도시를 오가던 충남도청 도의회 공무원 통근버스가 1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충남도가 중단을 예고한 2021년에서 1년을 앞당긴 조치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포 발전을 위해 잘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후속 대책 없이 통근버스를 중단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통근버스는 청사가 대전에서 충남 홍성 예선으로 이전한 지난 2012년 말부터 공직자 출퇴근을 돕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첫 해 18대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3대가 운행됐습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했던 공직자 100여 명이 대체 출퇴근 수단을 걱정할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일부 공직자는 일찌감치 대체 교통수단을 구했습니다. 공보팀 주무관은 최근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고 28인승 버스 한 대를 빌렸습니다. 오전 6시 20분 옛 도청에서 출발해 갈마역과 반성역을 거쳐 내포로 오는데 월 20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직자들도 동료들과 카풀을 하거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한 공직자는 자녀 교육 문제로 이주는 어렵다며 동료 직원 2명과 번갈아 가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다만 퇴근 시간은 제각각이라 걱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통근버스 중단 소식에 내포 주민들은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김모 씨는 주민 세금으로 운영된 통근버스는 중단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종모 씨도 공무원이 이주해야 내포 상권도 살아난다고 기대했습니다. 공직자들은 통근버스를 없앤 만큼 대중교통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같은 이유로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충남교육청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순환 근무 시스템이다 보니 1년 만에 다른 근무지로 옮기는 상황도 있다. 내포 정착이 어려운 이유라며 만약을 대비해 직원 숙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시 수석동 소재 A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문제로 인근 다른 공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13년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동 초기부터 악취와 분진, 소음, 지하수 토양 오염 등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공장 주변 환경 오염을 조사해 2014년 개선 공고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이 업체가 법인명과 대표자를 변경하며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서산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공장 재가동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 비모 씨는 이곳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면서 심각한 악취로 인해 인근 공장 근무자들이 퇴사하고 기존 직원들도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냄새로 인해 내방 손님들도 감소해 영업 손실이 극심해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2중, 3중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폐기물 처리 업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변경 허가도 반려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과 당진 지역 상품권이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됩니다.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서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지역 내 2천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는 상품권의 평상시 할인율은 6%입니다. 홍성군이 농어민 대의기구인 농어회의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200억 원을 확보해 올해를 목표로 농어회의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농어업 관련 단체, 지역농협,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실무와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TF팀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군은 농어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농어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와 배가 올해 첫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사과 품종은 부사, 배는 신고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예산 사과 135톤이 베트남과 러시아를 비롯해 해외 수출길에 오른 바 있습니다. 서산시가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시승식을 갖고 6일부터 시내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전기 시내버스는 총 2대로 시내권 순환버스로 운영됩니다. 전기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없고 기존 경유 대비 연료비가 반으로 절감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성군 출신의 한 출향인이 홍보급 행정복지센터에 과자 상자를 선물한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이범숨 씨는 60여 년 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다니던 홍북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홍성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과자가 귀하던 시절 면장님이 과자를 소복이 쌓아주었던 기억이 난다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홍북 초등학교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까지 당진형 삼농혁신을 주제로 9개 과정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또 토양 관리와 여성 농업인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농업인 실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꽤 많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예산이 5도, 당진과 태안, 홍성, 청양이 6도, 서산이 7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8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이 9도, 청양이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비가 온 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